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서버 기능을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이나 언어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데요. 스프링, 노드, PHP, AWS 람다 등등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 보았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1인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는 쉬운 서버 기능은 바로 이 파이어베이스가 잘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1인 개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파이어베이스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서버 기능을 아주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번 시간엔 바로 이 파이어베이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의 리액트 앱 프로젝트와 연동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이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경로로 즉시 접속할 수 있고요. 이 파이어베이스 콘솔 창에 접속하신 뒤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파이어베이스는 사실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즉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서버 API 기능까지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보낸, 즉 웹사이트에 접속해 있는 사용자가 보낸 어떠한 요청이 있을 때 그 요청을 웹서버에서 받아들인 뒤에 그 웹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연동을 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이 파이어베이스는 일종의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어 있는, 즉 온전히 서버 전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파이어베이스 하나만 이용하더라도 매우 효과적으로 우리의 웹앱 프로젝트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한번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전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으로 워드 클라우드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로는 이왕이면 한국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선택을 했고요. 자, 약관에 전부 다 동의를 해주시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당 프로젝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파이어베이스는 정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호스팅 기능 이 두 가지를 이용할 겁니다.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해서 진짜 이 한 페이지로 거의 모든 걸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란에 들어가 주시고요. 현재 파이어베이스에서는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와 그리고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만드실 때는 잠금 모드로 시작할 수 있고요. 테스트 모드로 시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흔히 간단히 개발을 할 때는 이 테스트 모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트 모드 같은 경우는 누구나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등록하고 빼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즉,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용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우리는 바로 리액트와 이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넣어줄 겁니다. 또한 이렇게 보안 규칙이 공개로 설정되어 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테스트 모드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바로 예비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름으로 월즈라고 하는 간단히 다양한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공간을 만들 겁니다. 이제 실제로 단어들을 넣어 볼 건데요. 이렇게 add child 버튼을 눌러서 0번이라고 id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플러스를 눌러서 단어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각각의 단어가 단어 이름과 가중치로 구성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가중치가 5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로 데이터가 등록이 되고요. 단어를 몇 개만 더 등록을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1번 단어 같은 경우는 단어명이 영혼이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는 3이라고 설정을 해서 이렇게 단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언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URL 상에서 데이터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편리하죠? 이렇게 2번까지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 추가할 단어는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는 7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나중에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쓰일 거냐면요. 워드 클라우드는 어떠한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에서 단어만 쏙쏙 뽑아서 가장 많이 나온 핵심 단어를 위주로 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몇몇 단어는 추가적인 가중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글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C 언어, 자바 등과 같은 몇몇 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러한 단어가 더욱더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단어 가중치를 이렇게 설정을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몇몇 단어를 넣어 보았으니까요. 실제로 파이어베이스가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까요?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의 경로가, 고유한 경로가 주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해당 경로에다가 슬래시를 넣고 words.json이라고 접속을 해보시면 현재 이 words라는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총 3개의 단어 정보가 일종의 양식을 지키면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파이어베이스는 기본적으로 JSON 형식을 따른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현재 보이시는 이 양식이 JSON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SON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JSON이라고 검색을 해서 JSON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양식인지 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임의의 단어 데이터를 넣어본 뒤에 그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또한 여기에서 이 규칙에 가보시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규칙으로 모든 공간에 대해서 읽기와 쓰기가 다 true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true 값이 설정되는 테스트 모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줌으로써 외부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간단히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이제 한번 우리 리액트 개발 환경에서 이러한 파이어베이스에 실제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words.js, 즉 이 words 페이지에서 실제로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것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URL을 명시를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로 이렇게 URL을 넣어 주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 URL을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 걸로 넣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이제 제 걸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에 URL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리액트에서는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서 간단히 어떠한 텍스트 문장을 출력할 때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으로 감싸서 출력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라이브러리로 불러올게요. 자, 이제 바로 이 words 컴포넌트의 생성자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자, 바로 이렇게 words라는 하나의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words는 파이어베이스에서 불러온 그 words 데이터셋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get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URL에 words.json 경로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접속을 했을 때 상태 코드가 200번이 아니라면 파이어베이스 서버에 어떠한 오류가 발생한 거니까요. 오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렇게 그 결과를 JSON 형태로 출력하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후에 그 결과 데이터를 words라는 변수에 담아서 우리의 words state 값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출력이 된
그 단어 정보를 넣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hould component update 함수를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것은 리액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함수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것을 다시 정의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world라는 스테이트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을 때만 컴포넌트를 업데이트하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포넌트 did mount까지 작업을 해줄게요. 일반적으로 리액트에서는 모든 이 UI가 구성이 된 다음에 이러한 API를 불러오는 식으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 did mount는 컴포넌트가 구성이 된 다음에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이 리액트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함수인데요. 이제 거기서는 이 get 함수를 불러오도록 해서 페이지가 구성되자마자 바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어 정보를 불러와서 스테이트에 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 렌더 함수를 작성해주면 되겠죠. 외부를 div 태그로 감싸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맵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요. 자, 단어 정보는 여러 개로 구성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맵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단어 같은 경우는 현재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즉, 이 words라는 데이터에는 이런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총 데이터가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3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맵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각각의 원소에 접근해서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처리를 해줄 것이냐? 이제 그것은 이 id라는 것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의 단어를 이 words라는 데이터셋에서 이 id에 해당하는 것으로 뽑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단어가 3개 있으니까 이 words는 총 3개의 원소가 차례대로 들어가는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return이라고 해서 각각의 단어를 어떻게 출력할 건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 카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안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제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때는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가중치부터 출력을 할 건데요. 가중치 같은 경우는 텍스트 세컨데리라는 컬러를 넣어줄 겁니다. 이것은 머테리얼 UI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색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거터 보텀 속성을 설정해 주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가중치가 얼마인지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타이포그래피를 하나 더 넣어 줄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단어 정보만 출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베리언트론 H5를 넣고 그 다음 컴포넌트로 H2를 넣어서 크기 또한 설정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렇게 태그를 잘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그대로 이 words라는 스테이트 값에 넣어주고 각각의 원소에 접근을 해서 각 원소가 이 word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word는 바로 이렇게 이 단어 하나, 이 단어 하나, 이 단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단어에서 weight는 가중치로서 이렇게 가중치라고 출력을 해주고 이 word는 그 단어 내용으로서 word라고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 또 보니까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 URL인데 이 L을 소문자로 적어 주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변수명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한번 실제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 월즈 페이지로 갔을 때 정상적으로 총 3개의 단어가 차례대로 출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화면에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관리자 모드를 열으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키라는 속성 설정을 해주지 않았다고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리액트에서는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때 각 출력되는 정보는 이 키라고 불리우는 속성으로 명시를 해주도록 권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되는 전체 내용을 div 태그로 감싸서 키 속성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어떠한 오류도 출력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네트워크 탭으로 가보시면 실제로 바로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경로에 words.json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오는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해서 각 단어가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새롭게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월드라고 해서 임의의 데이터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하고 다시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했더니 성공적으로 추가된 데이터가 잘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우리의 리액트 프로젝트와 연동해서 실제로 웹사이트 화면에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출력되도록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단어의 삭제 기능과 삽입 기능을 모두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